자, 다음으로 경찰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신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발생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거나 가정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신고를 받으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가정폭력을 뭐로 봐야 되냐면 범죄로 다루고 해결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경찰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는 수사기관, 파출소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규정에 나와 있냐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해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의 그 규정에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자에게 그 어, 신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지만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폭력 범죄에 있을 때 이제 경찰 신고 의무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보면 첫째,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이분들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역시 어, 의무자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의무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그 장이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중개 여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 결혼 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그리고 여섯 번째,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여덟 번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와 같은 항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만일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보면 아동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런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경찰 신고 이후에 대응 및 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법적 근거는 여기 나와 있죠.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 그리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제4 제1항 그리고 응급조치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뭐냐면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냐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출입, 조사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고요. 폭력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에 분리할 수 있고요. 현행 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를 해야 되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하란다. 뭐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의료기관까지 인도하는 것도 역시 경찰 응급조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보호명령 또는 신변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피해자의 보호명령, 신변 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혹은 상황이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때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 직접 경찰에 이거를 신청하면서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요. 사법경찰관이 범죄 사실의 요지 그리고 긴급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 임시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해자 퇴거 등 격리할 수 있는데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고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 유치상 유치 신청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송치되면 신속하게 수사한 이후에 사건을 검사에게 검찰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송치해야 한다라고 경찰 신고 이후에 대응 및 수사 과정에서 사건 송치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후속 조치 있습니다. 훈방 조치했을 때 가정폭력 가해자를 훈방 조치했을 때 피해자의 안전을 경찰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